자, 527페이지, 아니 529페이지 공무원의 신분보장. 자, 신분보장에선 징계제도가 출제 나올 거예요. 자, 이건 C급이야. 별표 좀 하나 집어넣읍시다. 자, 먼저 공무원의 신분보장 맨 위에 개정부터 보자. 공무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징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징계하고 정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하기가 징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530페이지 박스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제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옆에 유사징계라는 게 나와요. 유사징계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제도로 명시하고 있진 않으나 징계와 유사한 효력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제도가 아닌 것. 1번 직위해제. 몇 번? 직위해제는 유사징계제. 그렇게 한 문제. 됐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견책 보자. 견책은 전과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가벼운 징계고, 견책 받으면 6개월간 승급이 금지돼. 승급이란 말은 호봉의 상승이야. 1년에 1호봉씩으로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견책 받으면 1년 6개월 만에 승급이 이루어집니다. 그 편이고, 감봉은 1에서부터 3개월까지 보수에 얼마를 감해? 3분의 1을 감합니다. 그리고 6개월간 승급 금지예요. 1년간 미안합니다. 정직은 1에서부터 3개월까지 보수 전액을 감해요. 공무원 신분은 유지해. 그러나 보직이 없어요. 총무과장 보직 내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승급 금지입니다. 자,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고위공무원당 보지 마시고 그 기간 중에 공무원 신분은 보유합니다. 그리고 밑줄 3개월간 1에서 3이 아니라 3개월간 여러분들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강등이에요. 자, 해임과 파면은 완전히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것을 해임과 파면 그러는데, 해임은 여러분들 퇴직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3년 내에 다시 공무원 안 돼요. 파면을 얘기할 때는 공무원직 박탈과 동시에 퇴직급여에게, 자, 근속기간이 5년 미만이다 할 때는 4분의 1을 감하고 5년 이상이면은 절반을 여러분들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퇴직수단은 별도로 50%도 감하고 5년 내에 공무원 되지 못하는 거 파면을 얘기합니다. 파면은 좀 안 좋은 거죠, 여러분들. 그죠? 자, 유사징계 직위해제는 보직을 빼앗고 일정 기간 동안 대기 명령을 내리는데 그 대기 명령 기간이 3개월이야. 3개월 내에 별도의 보직을 부여받지 못했다? 그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것 직위해제라고 언급을 하죠. 자, 전 공고사직은 뭔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에 바로 정년을 보세요. 자, 정년은 일정한 기준이 충족됐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직위를 정시키는 제도가 정년인데, 하늘에 정년의 형태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 자, 연령 정년만 가져가면 되겠네요. 연령을 적어놓은 거죠. 현재 여러분들 공무원 연령 정년인데 몇 세예요? 60세입니다. 60세. 60세. 그렇게 먼저 그것만 좀 가져가시고, 자, 바로 다음 페이지 공무원 보수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보수는 이제 출제 포인트에 별표가 3개가 나왔죠. C급이야. 공무원 보수의 특징, 그 다음에 보수의 결정인, 그 다음에 보수표 작성입니다. 미안합니다. 장성이 아니라 작성시 위상, 그 별표 3가지 형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공무원 보수가 무엇인가? 그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일단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이 근무의 대가로서 제공받는 금전적 보수를 공무원 보수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 보수 자체는 여러분들 두 가지의 면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 하나를 얘기할 때는 세 번째 줄 보자.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보수가 있고, 또 하나 생활보장적 급부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일명 우리는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첨삭지도에 생활보장의 급분을 생활보장적 원칙, 그 밑에 노동대가로서의 보수 원칙이라는 것이 나와. 그래서 생활보장적 원칙을 전체로 한 여러분들 보수가 옆에 두 가지가 나와. 생활급하고 연관급이라는 게 나와. 생활급은 여러분들 거기 생계비에 초점을 둬.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급여에 초점을 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관급은 연령이나 근무 연수에, 연령이 좀 많을수록 여러분 점점 올수록 보다 많은 여러분들 생활비가 필요치 않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고려해가지고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바로 연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사람을 좀 강조한 거고,
반면에 노동의 대가를 얘기할 때는 그 첫 번째 노동,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보수가 지급되는 뭐가 있어요? 직무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직무 능력,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초점을 둔 거야. 그러면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은 직무하고 사람이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걸 직능급이라 그래. 또 노동의 성과, 거기 나온 게 근무 성적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들 나오는 것들, 그걸 우리가 뭐라냐 성과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과급도 여러분들 거기 사람이 여러분들 노동을 투입해가지고 나왔잖아. 그 사람이 노동을 투입했기 때문에 사람이고, 그 여러분들 성과는 직무와 관련된 성과 아니야. 성과는 그래서 양자를 결합해서 인적 직무적 요인 성과급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기한 생활급, 연금급, 직무급 등등을 우리는 보수에 있어서 기본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기본급이라 그러고, 여기에 여러분들 부가급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534페이지. 맨 위에 기본급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부가급이 나와. 이 부가급은 여러분 잘 각종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합해서 공무원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거기 기본급을 우리 뭐라냐? 그걸 봉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봉급에는 여러분 수당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혼동을 해요,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좀 이따 이거 보고 다시 원위치에서 여러분들 532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보수의 특징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보수의 경직성과 한정성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민간 기업의 보수와 비교해 볼 때 경직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뭐냐? 공무원 보수를 얘기할 때는 자,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하여 공무원 보수가 지급이 돼. 그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국회나 국민의 통제의 대상이 돼야 안 돼? 되는 거예요. 통제를 받기 때문에 경직성을 띠는 거야. 또 하나, 공무원 보수는 몽땅 다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수 법정주의라 그래. 그러니까 보수를 인상한다, 수용한다 함부로 해 못해.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법을 개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안 되기 때문에 경직성과 한정성을 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멕시코 대통령이 여러분들 대통령 자신의 보수를 얼마? 50% 삭감한다고 그랬잖아. 그 전체 공무원 보수를 50% 삭감하자고 얘기한 게야. 본인이 설선수범한 게야. 지금 이런 멕시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법부에서 여러분들 사법부에 총수 대법원장 자체가 여러분들 저항을 해. 싫다, 우리는 하겠다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법원장, 사법부 총수가 트럼프 다음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압박을 가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 동결이 아니라 삭감을 얘기한 거야, 삭감. 50%. 야, 여러분들 공무원 보수 50% 삭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무원들 맛이 간가? 막 갈 거, 그죠? 그죠? 이거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뭐 동결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대기업체 임금 자체가 여러분 얼마 이상인데 같은 경우에는 50% 삭감도 나쁠 것 같지 않아? 은행, 삼성전자 그런 데는 여러분들 뭐 초봉이 한 4천만 원 되잖아. 제약회사 있죠? 제약회사 여러분들 그 저기 영업사원 초봉이 4,3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제약회사.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서 지금 수업하면 이제 4학년 애들 가운데 수업 듣는 애들이 있어. 그럼 걔네들 6호 결승이라는 게 있는데, 취업하면 이제 그 취업 승인 떨어지면 이제 출석 자체를 이제 그 점검해줘.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학점을 줘야지 애들이 졸업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한 녀석이 이제 지난 학기 돼서 강의 듣고 또 찾아온 또 강의 들은 놈이 있어. 근데 교수님이 해가지고 그래, 제약회사 어디 들어갔대. 그래서 축하한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힘든데 보수는 높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가 얘기하더라고. 내 얘기하네. 4,300만 원 말씀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 다음에 우리 여학생들 남자 저기 대상자 영업사원 괜찮아 제약회사. 근데 영업사원들 얼마나 힘들지 하면은 여러분들 그 개인 병원 가서 사무해야 돼. 영업해야 되고 다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그 가끔 병원에 가면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넥타이 메고 가방 메고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 가방이 다 약이야. 그 약이야. 아니 다 가방이 다 약이래도 약 같은 우리 나온 거 약인데 처방할 때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게야. 처방할 수 있는 권한다 누가 있어? 의사가 있잖아. 의사.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약 있을 거 아니야. 약을 다른 걸 자꾸 종용을 해. 그 약도 괜찮은데 이 약 한번 드셔보시라고. 난 싫다 그래. 싫다 그래. 그래 보니까 리베트 해가지고 돈 받아본 거지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게 쉬운 게 아닐 것 같아. 그 일일이 써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의 의사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변태가 많아, 안 많아? 전문성을 띈 여러분 직업들은 변태가 많다 그러잖아. 의사, 변호사, 어? 학교 선생, 교수, 학원 강사 전문성 띠한테요. 띠잖아. 그래서 변태가 많잖아. 여기 변태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 여원생도 변태고 부모도 변태고 다 변태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성격 이상하잖아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안 들어? 여기 보자. 학원 강사, 뭐 여러분들 학교 선생, 뭐 지금 변호사, 의사, 이제 전문성을 띠면은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게야. 그럼 그런 사람들 대화하는 게 이렇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그러니까 그만큼 보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업사원들 그래서 이탈이 심하잖아. 힘드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지난번에 우리 학원에 그 제약회사 다니다가 여러분들 그만두고 학원에서 공부한 친구가 있어. 아는 친구인지 알게 돼 보니. 그 등치 좋고 안경 끼고 애기 난 친구. 애기. 기억나지? 그 친구가 영업사원이었어. 공무원 합격을 했잖아. 그 친구는 공무원 합격했어요. 교정직 시험 봐서 합격을 했고 또 지방직 또 하나 봤는데 둘 다 된 것 같기도 하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상의하길래 편한 대로 가라 그랬어요. 편한 대로 가라 그랬는데 부인이 공무원이야. 부인이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이제 먹여 살린 거야.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공무원 됐거든요. 그래서 교정직이 좀 다른 데보다 좀 쉬워요 여러분들. 국가직 지원할 때는 여러분들 난 무조건 공무원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걸 커트는 낮은 쪽으로 좀 생각하고 좀 지원한 건 나쁘진 않아. 보호관찰직이라고 있어. 뭔지 알지? 보호관찰직은 여러분들 우리 이 수감 생활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나와서 생활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지역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걔 잡으러 다니는 게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랐구나. 잡으러 다녀요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갔다 제주도 갔다 그러고 그래 여러분들. 잡으러 간다고 요새 여러분들 제주 여러분들 대방어 진짜 맛있잖아. 대방어 먹으러 제주 가면 어디서 가서 먹어야 돼? 모스랑 대주 모스랑을 가. 모스랑 가면 돼. 아유. 선생님이 방어를 좋아해가지고 제주 동문시장이라고 있어. 거기 이걸 팔아요. 썩을 파는 데가. 그래서 방어 2만 원 걸 하나 샀어. 2만 원 걸 하나 18만 원 주고 큰 거지 그 정도 받아. 그걸 우리 식구들 가가지고 이제 그걸 현수이 회를 떴어. 회를 잘 못 뜨지만 떴다고. 야 참치하고 비슷해 맛이. 부위별로 맛이 다 틀려. 그래서 그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 다다음 날, 그러니까 마지막 가기 전날 모스랑을 간 거야. 내가 잡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잡았어. 모스랑 가서 먹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번에 기회 되면은 제주도 가서 겨울에는 대방어 먹어. 근데 여러분들 대방어는 이런 참치랑 좀 비슷해. 그러니까 붉은 생선이다 보니까 기름기가 많잖아.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몸은 좋아하겠지만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이 기름기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봐봐 이게 기름기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유 그런 거 먹으면 벌써 먹을 생각하니까 뭐 힘이 나네 막. 입에 침 고이고. 아이고 한번 가고 싶다. 제주도. 제주도 갈 때 여러분들 가는 방법 알죠? 여러분들 가장 싼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9,900원짜리 비행기도 있잖아. 지금 여러분 성수기 요때가 요새 나오겠다. 방학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비수기 아니야. 그때는 여러분들 잘 타가면은 9,900원짜리 있어. 근데 9,900원짜리 타고 가면은 저녁 때가 그럼 가서 어디서 자? 찜질방. 아우 이제는 제주도 시내 들어가면 찜질방이 있어. 이마트 옆에 큰 찜질방이 있어. 거기서 여러분 찜질방 가서 10,000원 내고 자는 게야. 그럼 19,990원에 제주도 온 거야. 모르는구나. 그게 가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저거 뭐야. 그리고 뭐야 저 차 뭐 렌트 그런 거 해야 하네. 렌트 할 때도 뭐 하는 게 제일 모닝 그런 경차. 뭐 어떤 애들이 뭐 여름 가을 같은 데는 모닝도 필요 없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주도 가는데. 모닝 갖고 다. 그래서 여러분들 술 먹으러 갈 때는 차 끌고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들. 자전거 아니면 택시.
타고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 안 되지 그것도. 자전거에서 자야지. 안 되지 그죠? 옛날에는 했는데 안 되겠구나. 그 말 취소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간에 뭐 여러분들 근데 요즘 대방어가 여러분들 여기 인천에도 가면 다 있어 없어? 있어요. 웬만한 여러분 횟집은 다 대방어 잡어. 하도 맛있어가지고 잡으면 이제 그걸 여러 접시로 나눠가지고 파는 거야. 오늘은 대방어 좀 먹어야겠구나. 안 되겠다. 오늘 선생님이 그 망개천암하고 소주 한잔 먹기로 했거든. 내가 이제 그저께 집에 왔길래 형님 내일 모레 소주 오세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둘이 다른 사람 다 빼버리고 둘만 먹기로 했어요. 선생님은 나이 차이가 3살 차이야. 위야 셋. 근데 되게 친해. 술 버릇도 담고 그래가지고 좋아합니다. 서로 술 먹고 사고도 같이 막 쳐보고 막 그래서. 자 그건 그런 거고. 자 특징에 나온 게 자 아까 좀 얘기하다가 1번까지 얘기하고 2번에 보수의 비시장성. 자 근로의 대가를 여러분들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보세요. 민간 기업은 여러분들 이윤 추구 매출을 가냐. 그럼 내가 일해서 얼마만큼의 이윤 추구에 기여했다 그런 게 나와. 근데 여러분들 공무원이 하는 일은 공익을 구현하는 거야. 근데 공익을 여러분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구현했다 하기가 어려워. 어렵죠. 그래서 민간 기업과 비교해 볼 때는 이렇게 시장 가격으로 표시하기가 힘들다고 파악하는 게 이바로 비시장성. 오른쪽에 맨 위에 세 번째 사회 윤리적인 특징. 자, 여러분 민간 기업의 임금은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의 임금도 올라갑니다. 근데 공무원 보수는 뭐라 그래? 당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뭐 한다 그래? 동결한다고 해야 안 해?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회 윤리적 특질이 반영된 공무원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체 행동권의 제약이란 말로 하죠. 아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단체 행동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표출할 수가 없어요. 보수에 불러 많아도. 자, 4번에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란 말이 나오는데 요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걸 직무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직무급. 자, 여기 보자.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 자체의 공직의 수 자체는 공무원이 한 105만 명 정도 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팽창을 펴가지고 이제 105만 명 정도 충되고 있는데 삼성이 여러분들 협력사하고 산하 여러분들 그 계열사 다 해가지고 인원수 따지는 게 한 20만 명 정도 얘기하거든. 20만 명. 20만 명이면 10%만 삼성이야. 18%가 협력사야. 협력사. 협력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도 참 문제가 많은 게 걔네들은 여러분들 진골하고 성골하고 구분하는 게야. 그러니까 진골 출신 자체는 엄청난 보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협력사라든가 이게 뭐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래 뭐 계열사 분사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안 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임금 뭐 4천, 5천 이기야 그럴 때는 지금 얘기한 저 진골로 만든 거지. 삼성 관계를 다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대학 마치고 난 다음에 대기업 들어가는 몇 프로 된다 그래? 1%야, 1%. 100명 가운데 한 사람만 대기업 가라는 거야. 99명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를 해. 그렇게 하면 여러분 힘들어져. 그러니까 나머지 99%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99%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좀 편히 안 그래요. 자, 여기 보자. 그럼 공직의 수가 105만 명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도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담당을 해야 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고 세무, 관세, 출입국 관리, 교정,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보호 관찰, 뭐 여러분들 법원 엄청나게 많아. 그럼 이것을 직무를 일일이 다 나눠서 여기에 근거한 보수 하나하나 정하는 게 실까 어려울까? 참 어려운 거예요. 민간 기업과 비교할 때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직무를 다 나눠가지고 이걸 일일이 보수 설정을 해야 돼. 그것도 여러분들 담당하는 직무가 추상성을 띠잖아. 공익을 구현한다, 정의사회 구현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금액으로 표시하기 힘들겠죠. 이게 동일 직무, 동일 보수의 확립이 어렵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번에 이제 보수의 결정 요인 자체가 쭉 나왔는데 자 일반적인 요인 나왔고 옆에 뭐가 나왔어요? 대내적인 격차 요인 두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반적인 요인을 대표하는 것들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경제적 요인, 두 번째 사회윤리, 세 번째 부가정책,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자, 맨 앞에 경제적 요인에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라서 기업의 임금과 어느 정도 균형과 형평을 유지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정부의 지불 능력, 별표. 그걸 이게 국민의 담세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정부의 지불 능력은 열인데 공무원 보수를 14을 줬어. 그럼 당연히 정부의 재정을 초과하기 때문에 재정은 붕괴하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정부의 지불 능력을 맨 밑에 그림 나온 거 봐. 보수의 상한 이렇게 나왔나? 보수의 상한 실력이 되는 거야. 이걸 초과만 한다고 보는 거야. 알았습니까?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들 내려가서 세 번째 정부의 경제정책이란 말이 나왔나? 나오죠? 자, 경제정책은 팽창정책을 피냐 긴축을 피냐에 따라서 보수가 바뀌겠지. 사실 물가도 공무원 보수에 좀 반영을 해야 다녀야 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윤리적인 요인에서 나온 게, 자, 최저 생계 수준이란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국가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공무원의 최저 생활을 유지해 줄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최저 생계야. 그럼 이제 최저 생계의 척도는 5가지로 나눠져. 빈곤, 최저 생존, 건강과 품위, 안락. 여러분들 문화가 나왔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하나만 여보세요. 건강과 품위 유지야. 최선의 건강과 품위 유지를 받게끔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있잖아. 자, 구급 연봉 자체가 이거 다 포함시키면은 1100%. 그러니까 150만 원에다가 1년 1,500만 원, 2,400 정도 되겠구나. 1년 연봉 2,400 정도. 그러니까 2,400에서 500 사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 얼마? 200만 원 넘게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200만 원 정도를 받아 여러분이 건강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 없어? 200만 원 받아야지. 건강 품위 유지해야 되지.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내가 볼 때는 좀 민감할 것 같아요. 여학생들은 남학생과 달리는 얼굴에 화장을 해야 해. 화장품 값 여러분들 그 무시 못하죠. 비싸더라고. 내가 제 집에 계신 분 화장품 이렇게 사서 쓰는 거 보니까 뭐 화장품 하나에 뭐 1, 20만 원은 그냥 하는 것들 되더라.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다이소 가면 5천 원짜리 치킨 노선 그런 거 사다 말로. 선생님 다이소 가서 5천 원짜리 치킨 노선 사다 말로. 다이소 5천 원이야. 나는 여러분들 선생님 살 때 이 선생님과 저 4천, 5천, 6천 녀석 하여간에 그 동생 녀석이 화장품 사업을 해. 어? 여기 근처에 사는데 인천 녀석이거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납품을 한다고 태평양 화학이 납품을 하고 그래.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야 원가가 요만. 원가가 만약에 100원이면은 원가가 2원 3원이야. 그거 얼마나 생기는 거야?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 이제 개발비 뭐 따지면 많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화장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5천 원짜리라든가 그런 마찬가지일 것 같아. 5천 원짜리는 원가가 여러분들 뭐 그럼 거기 한 10%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그냥 다이소에서 그 판매 괜찮아. 면다고 난 다음에 시키는 노천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그거 할 때 다 바르면 기분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근데 여성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화장할 때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화장품 값 얼마나 들어갈까? 한 10만 원? 5만 원? 하나 사면 그 몇 개월 써요? 한 3, 4개월 써요? 3개월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몇 개 발라야 돼? 2개? 3개? 3개는 발라요? 그러면 20만 원? 하나에? 10만 원? 그럼 여러분들 5천 원짜리 써? 그럴 것 같고, 우리 여학생들 얼마짜리 써? 2, 3만 원 정도? 그렇다 그러면 많이 이제 비용은 안 들어가겠다. 그죠? 그럼 뭐 품위 유지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5천 원 쓰면 품위 유지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한 2, 3만 원짜리 써야 되겠다. 그렇지? 품위 유지가 되겠고. 그 여러분들 어디 가서 여러분들 회 하나 먹으려 하더라도 회집 가서 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회집 가서 회 먹어야죠, 여러분들. 광학 9,900 가가지고 9,900원짜리 시켜 먹으면 돼, 안 돼?
아이, 광어 9,900이라고 9,900원짜리 회 안 팔어.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최소한 한 3, 4만 원 정도는 먹어야 돼. 그 소주 몇 병? 세 병씩이나 먹어요? 그럼 세 병 먹자. 야, 많이 먹는다. 좀 세 병이면은. 요새 끓었어요? 야, 지금 세 병이면은, 선생님만큼 먹는데? 많이 먹는데? 옛날에? 그렇구나. 지금도 잘 먹을지도 몰라. 합격하고 나서 소주 한 잔 먹자. 저기, 연합무도가 선생님하고, 우럭에다가 소주 한 잔 먹자. 세 병씩. 더 6병. 자, 그건 그런 거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식으로 얘기한 게 바로 뭐다? 건강과 품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부가 정책적 의의는 공무원이 보호수혜 받는 편익이라 특혜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자. 공무원은 복지 카드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틀려. 기업별로.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구급이 한 70만 원짜리 복지 카드를 받거든. 그럼 70만 원 복지 카드를 현금처럼 쓸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보호수는 편익이라 특혜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인사 정책적 요인은 공무원 사기를 좀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수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옆에 대내적인 격차 요인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는 게야? 내부에서 보수의 차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9급하고 1급하고 누가 보수가 높아? 1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밑에 두 번째 직무 내용,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가 높은 것은 1급 아니야. 알았습니까? 다시 그 메뉴에 근무 성적 평성 결과에 책임 들어가 안 들어가? 근평이 뛰어날 때는 여러분들 성과급 승진도 되고 승급도 되고 근평이 여러분들 안 좋으면 여러분들 감봉도 돼 안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력 및 자격 나왔는데 박사학위를 받으면 호봉이 4호봉이 올라가. 3호봉 박사학위. 근데 오늘 박사학위 따기가 쉬워요. 박사학위 따려면 돈 많이 들어. 선생님이 박사학위를 94년도에 받았거든. 근데 94년도 학위 받기 전에 박사 과정 다니면서 그 박사 논문 준비한 돈, 그 당시 돈이다. 그 당시에 약 3,200만 원 들어갔어. 등록금하고 여러분들 따져보니까 3,200만 원. 지금 3,200만 원이면 그게 94년도 그때 3,200만 원이면은 한 2, 3년 전 아니야? 지금 얼마나 될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한 3배? 2배, 3배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상 돈이 그렇게 들어가. 학교 뭐 등록금 내고 여러분들 책 써보고 뭐 논문 준비하고 뭐 왔다 갔다 거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돈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요. 선생님 그 어떻게 해요? 내가 장부 적어놨어. 쓴 거 다. 박사를 내가 쓴 거 다. 그리고 박사에 받을 때 돈 준 사람들. 그 당시에 공부할 때 힘드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등록금하라고 돈 대준 분들이 몇 분 계죠. 그거 다 적어놨거든. 그렇게 해놨거든. 그렇게 했는데 많이 들어갔어요. 술을 안 먹어서 갖고.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3호봉 올라가는 게나 박사학위 따는 게나. 박사학위 안 따고 3호봉 안 오는 게 낫겠다. 그죠? 이게 학력이고 자격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여기 보자.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에 따라서 보수의 차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호봉이 올라가죠. 부양가족수 당연히 가족수당이 별도로부터 안 붙어. 2005년도 이후에 태어난 부양가족은 무조건 옛날에는 부양가족이 여러분들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근데 2005년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인원 관계없이 무조건 수당을 줘. 한 사람 2만 원, 두 사람 4만 원 이런 식으로. 한 사람당 2만 원이야. 와이프는 3만 원. 배우자는 3만 원이다. 그 옛날에 여러분들 일어났잖아. 친구가 공무원이고 술 먹다가 서로 얘기하다가 야 수당 나온다 보니까 네 아들 내한테 입적시켜 2만 원씩 받고 술값 받아. 아 진짜야? 그 술 기운에 술 먹다가 그래서 약속을 해가지고 친구름 아들이 공무원 아들로 입적이 돼. 그래 그때부터 2만 원을 더 받은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그거 받을 때마다 둘이 술 먹어서 뭐 술을 먹으면 더 먹은지 모르지.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사회면에. 이상한 애들이지. 나도 이해가 안 가. 자, 하여간에 고비대 여러분들 직무내용 나왔고 근무 조건은 여러분들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근무 조건 자체가 생명의 위험을 저한죠. 그래서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그리고 바꾸죠 여러분들. 자, 그거 봤으면 됐고 이제 거기 박스에 아까 보수의 상한선을 얘기할 때는 정부의 지불 능력 얘기했죠. 그럼 보수의 하한선은 뭘까? 최소한의 생계 유지.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 생계비를 보수의 하한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 좀 정리되자.
봤습니다. 넘겨서 공무원 보수의 구성. 아까 제가 기본급하고 부가급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그랬죠. 자, 기본급은 말 그대로 기본적 근무 시간에 대해서 제공받는 고정급을 기본급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일명 우리는 봉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가급 자체를 얘기하던 여러분들 거기 이제 이걸 이제 수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본급은 여러분들 아까 기본적인 근무 시간에 대해서 제공받은 고정된 보수다 보니까 상황이 반영이 안 돼. 근무 여건이나 상황 그런 것들이. 그래서 부가급을 만든 거예요. 수당을 만든 거라고. 그래서 수당의 의의는 보수 제도의 모의 확보, 탄력성 확보예요. 그러나 수당이 너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합리성을 저해할 위험성도 있었어. 인사권자가 막 이러면 수당 만들었다가 없애고 막 그러는 거야. 이게 합리성 저해하지. 그래서 후진 국가라든가 계급제를 선택한 나라에서 후수상이 발달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봤으면은 기본급의 체계에서 첫 번째 생활급. 요 생활급은 계급제에서 여러분들 선택한 보수예요. 생활을 위한 보수예요. 알았습니까? 그다음에 직무급은 직위분류제 보수를 얘기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성과급은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고정급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여러분들 작업 성과 능률에 따라서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것을 뭐라 그래? 성과급. 이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자. 잘 들어보자. 직무 수행의 결과 또는 실적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것을 직무급이라 한다. OX. 직무 수행의 결과 실적에 따라 보수. 그건 직무급이야, 성과급이야? 그건 성과급이야. 직무 수행의 실적 결과. 근데 여기 보자. 직무의 특성이나 직무의 가치에 따른 보수는 뭐야? 그건 직무급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항상 함정을 파.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유의하지 않으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은 냈고 성과가 내용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종합결정금이 나왔는데 한국은 이제 종합결정금인데 두 개를 결합해 쓰고 있어요. 뭐하고 뭐? 생활급하고 그 박스 바로 밑에 직무급 결합하고 있는데 뭐를 기반으로 뭘 결합해? 그 표현을 잘 봐야 돼. 직무급 기반으로 생활급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공직의 유형은 계급제를 기반으로 직위분리제를 선택한 게 공직의 유형이야. 근데 보수는 거꾸로야. 뭐를 기반으로? 직무급 기반으로 생활급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려가서 보시면 보수 결정의 기본 원칙 쌍가로 1번에 나와. 그 첫 번째가 나온 게 뭐야? 직무급 원칙이야, 생활급 원칙이야. 아예 보수 결정 기본 원칙이 직무급을 표명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비기업 균형의 원칙은 민간 기업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균형과 형평을 유지를 해야 되냐 해야 되겠고. 다음 세 번째 공무원 보수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걸 보수 법정주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적인 상황에 잘 적응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가 좀 조정이 돼야 돼야 돼. 보수 조정의 원칙이고. 자, 마지막 나온 게 이중보수 금지 원칙, 중복보수 금지 원칙 나왔는데 이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직위를 겸임하고 있다. 그럼 높은 보수액만을 지급받는 것을 이중보수 금지 원칙, 중복보수 금지 원칙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좀 잘 좀 이해해서 가져가세요. 봤으면 됐고 다음 페이지. 자, 쌍거로 2번 보시면 보수표 작성 시 유의사항이 나와. 자, 첫 번째 나온 게 등급의 수하고 또 하나 등급의 폭이 나왔는데 등급의 수위는 보수 서열을 얘기합니다. 자, 칠판을 잠깐 보자. 계급제는 우리가 앞에서 4대 계급제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근데 등급은 4대 계급이 바로 보수 서열 등급이 돼. 그래서 기본적 원칙은 4등급이야. 한국은 여러분들 계급이 몇 개야? 9개. 그래서 등급도 9등급으로 돼 있다고. 근데 직위 분류제를 선택하는 나라들은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서 보수가 설정이 돼. 그래서 요 등급의 수가 깨알같이 많아.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미국은 직무 등급 체계가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해서 몇 개? 18등급 체계라 그랬잖아요. 제너럴 스케줄 일반 등급표가 18등급 체계예요. 18이 제일 높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하긴 직위분리제, 계급제. 그럼 물어보자. 등급의 수가 많은 것은 직위분리제야, 계급제? 분리제. 요걸 등급의 폭이라 그래. 폭은 어디가 넓어? 계급제.
그럼 등급의 수와 등급의 폭은 상반관계야, 비례관계야? 상반관계. 왜? 등급의 수가 많을수록 역으로 폭은 좁아지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자, 하나만 더 물어보자. 이 폭이 넓다는 것은 동일 등급에 머무는 기간이 길다, 짧다? 길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약 10년 정도 머무는데 여기 기껏해야 2년. 그러면 10년이면 호봉이 몇 호봉? 1년에 1호봉씩 15봉. 여기 몇 호봉? 2호봉. 그러면 여러분들 등급의 폭이 넓을수록 호봉의 수는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등급의 폭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수표의 각 등급을 단일적으로 정한 것이 몇 개의 호봉으로 나눈다, 결합해서 안 나서? 몇 개의 호봉으로 나눈다, 밑줄? 몇 개의 호봉으로 나눈다, 밑줄?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등급의 수와 등급의 폭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서 안 나서? 나왔고, 아울러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넓다, 좁다? 넓다. 이 말은 뭐냐면, 선생님 보자. 9에서 8급 올라갈 때는 기간이 길까, 짧을까? 짧아요. 법정 최저 승진 소요 연수가 2년이야. 9, 8급 올라갈 때 2년. 그러니까 지금 2년이면 보통 반성도 올라가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들 4급, 3급 올라갈 때는 기간 자체가 여러분들 2, 3, 3, 4, 5, 3, 4. 최소한 여러분들 5년 있어요. 최소한 5년. 5년 만에 되는 게 아니야. 7년, 8년, 9년도 걸려. 그만큼, 그럼 이 말은 올라가는 기간이 넓어지는 거니까, 길어지는 거니까, 폭은 넓어지는 게 좁아지는 게 넓어지는 거죠.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이해했습니까? 그 표현 숙지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중첩 보지 마시고 쭉 내려가서 보수 곡선 나온 거 보자. 자, 등급에 따라 보수액을 표시하면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극경사로 나타나는 제2형의 형태가 나타난다.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제2자국선. 이건 이제 보수예요. 무조건 여러분들, 우리가 좌표 평면, 일사분면의 Y축은 무조건 가격이에요. 가격. 여기서는 보수야. 어? 요건 이제 지금 얘기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계급이라고 하죠. 보자. 9급, 8급, 4급, 3급. 9급, 8급 올라갈 때는 기껏 올라가봤자 뭐 3만 원밖에 안 올라가지만 4급, 3급 올라갈 때는 30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상위 여러분들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보수 격차가 심화가 된다, 안 된다? 심화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고위직을 의대한 게 하위직을 의대한 게 고위직을 의대하는 것이 바로 제2자국선이야. 거기 여러분들 두 번째 줄, 고위직으로 갈수록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가 높아지고 경제적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수가 급증돼야 한다, 이렇게 나서 났어. 맞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여러분 얘기하자. 여러분 동사무소 동상만 되더라도 여러분들 판공비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관내에서 무슨 여러분들 노인분들 무슨 척사돼야 한다 그러면 가서 금일봉 해야 돼, 안 해야 돼? 금일봉 해야 돼. 그럼 금일봉 하면 거기다 10,000원 집어넣어, 20,000원 집어넣어, 30,000원 집어넣어, 얼마 집어넣어? 최소한 5만 원을 해야 돼. 5만 원 최소한. 요새는 5만 원 하고 낙한집일지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들 10,000원짜리 하면 여러분들 안 받아. 안 받는다고.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돈 들어갈 일이 많아져, 적어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고. 또 하나. 자, 지금 여러분들 파란색을 1번, 노란색을 2번 할 때 공무원 보수는 뭐냐 하면은 노란색이야. 이게 공무원 보수야. 그러면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보다 보수가 높아, 높아? 높죠. 그래서 이것을 하후. 상박. 여기서부터는 민간기업이 높아져. 그래서 열버진다. 하우 상박의 보수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민간기업 선생님 아까 4천만 원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 소수고, 아까 여러분 얘기했잖아. 99%가 중소기업이라고 했잖아. 중소기업과 비교해 볼 때는 공무원 보수가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요 기점부터는 민간기업이 높아지는 거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니까 숙제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거기 536페이지가 하단에 밑에 두 번째 줄,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마찬가지 똑같이 하우상박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해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첨삭 지도에 뭐가 나와서 임금 피크제라는 게 나오죠. 자, 임금 피크제를 얘기할 땐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여기 보자. 이건 여러분들 임금하고 실질적 여러분들 생활비하고 연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인간 삶을 얘기할 때 가장 경제적 부담이 많이 투입되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50대 중반이야.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 대학 다니 안 다녀. 대학 등록금 나가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애들 결혼도 할 시기가 되잖아. 그럼 결혼할 때 막대한 병 들어가. 요새 여러분들 결혼할 때 여러분 본인이 돈 벌어서 하면 좋은데 요새 그게 돼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부모가 하여간에 여러분들 전세거리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세요.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쉽지가. 선생님이 큰 녀석이 여기 청라에 있는데 청라에 원룸 하나 전세로 되었거든. 전세가 얼마인지 알아요? 1억 2천이야. 1억 2천. 그게 새 건데 1억 2천이야. 현재 약간 높게 들어가서 판매해야 되는 것도 1억 2천에 판매가 돼. 전세하고 똑같아. 근데 그렇게 나중에 문제는 게 뺄 때 문제가 돼. 1억 2천에 잘 빠질까 안 빠질까? 요새 1억 1천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보자. 그럼 선생님도 1억 2천 정도 하려니까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여러분들 뭐해? 대출 받아 안 받아? 받아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대출 받으면 여러분들 이자하고 원금 까 안 까? 지불고 내라는데 지가 내 안 내? 술 처먹기 바빠. 어? 술 처먹기 바빠서 그거 내가 내줘야 돼 여러분들. 그럼 내가 얘기한 게 순한 게 넌 이것까지 다 얘기한다고. 요거 갖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제. 그거 가지고 그거 알아서 살아야지 어떻게 여러분들. 대출 받아서 해주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 알아서 살아야지. 더 이상 뭐 해주는 것도 없다고 해서 뭐. 그리고 1억 2천은 갚으라 그랬거든 나한테 내가. 빌려준 거라고. 빌려준 거 갚아야 돼요. 난 받을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언제 받아먹지? 자, 받아먹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때 선생님 친구를 만나서 대되게 생각해. 이걸 연동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임금이 점차 이제 좀 아들이 직장도 다니고 딸내미 직장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알아서 보니까 이제 수요가 이제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두 번째 줄 생계비가 가장 많이 드는 중장년기에 가장 많은 보수를 지급하다가 일정한 연령에 따른 보수가 감소하는 제도 생계비와 연금식. 요새 여러분들 선생님 저기 LG전자의 친구를 믿는데 걔도 이제 지금 임금 피크제로 해가지고 보수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기업 요새 여러분들 정년 일어났잖아. 그래서 얘가 59세인데 그래서 70%까지 받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1억 받았다 그러면 1억 정점이라 가정해보자. 그럼 떨어져가지고 얼마? 7천만 원까지. 근데 여러분들 1억 2천인가 연봉이 넘으면은 세금을 45%네. 많이 내지. 그리고 구간이 9천에서 1억 2천까지인가는 30%네. 세금을. 예를 들어 30% 내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30% 내면은 세금 내고 그러면은 막상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은 한 얘기하는 게 8천만 원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연봉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저기 또 한 녀석은 대학 동기한 놈이 삼성 화재 여러분들 이사로 있는 놈이 있어. 근데 이놈아가 하는 거니까 45% 지낸다 그러더라고. 그 45% 지하니까 걔하고 비슷해. 조금 더 받는 것 같구나, 조금 더. 하는 것 같으니까. 이자들 많이 내더라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액 월급자 애들이 생각보다는 여러분들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내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선생님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보니까 많이 내야지, 여러분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자꾸만 떨어져가 70%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임금 피크제, 개념 만들기 위해서 가져가시고. 자, 시마노 때 총액 인건비도 마찬가지야. 2007년부터 시행된 건데, 예산 당국 각 부처별 인건비 총액만을 관리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예산 당국은 기재부거든. 기재부에서 행정안전부 인건비 만약에 5천억, 그럼 5천억만 할당시켜줘. 그럼 이 5천억 한도 내에서 인력의 규모, 종류, 기구 설치, 인건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가 바로 총액 인건비 제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여기 보자. 현재 보자. 총액 인건비가 도입하기 전 지방자치단체는 표준 인건비라는 걸 썼거든요. 표준 정원제. 근데 표준 정원제가 폐지가 되고 총액 인건비로 했다가 명칭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총액 인건비가 아니라 기준 인건비란 말을 써. 그 다음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나왔어요? 538페이지.
하단 그 반가로 40번 각주에 규정이 나오죠, 여러분들. 거기 제4조에 기준 인건비란 말이 나왔나? 나오죠. 거기다 밑줄 쳐놔. 각주 맨 밑에. 지방자치단체는 총액 인건비가 아닌 뭐다? 기준 인건비란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만 좀 정리될 것. 뭘 쓰고 있다? 기준 인건비란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뭐 주요 내용은 뭐까지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시고 지금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자, 그거 봤으면 이제 오른쪽에 절 바꿔서 공무원 연금과 연봉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공무원 연금 자체는 이제 사회보험의 한 형태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공무원 연금을 특수직 연금이라 그래.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직이란 특수한 직업에 해당되는 연금 아니야, 그 표현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금 가운데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이제 학습할 텐데, 자, 의미의 퇴직연금 나온 거 봐. 공무원이 노령,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퇴직하거나 사망할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퇴직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격이 나왔는데 하나만 봐. 맨 밑에 거치보장서 그거 하나만 별표. 이건 보수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적립되었다가 퇴직 후에 지급되는 것이 연금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얘기한 보수 후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자. 현재는 보자. 공무원 보수의 평균 월액. 자, 연봉이 2,400이다. 그러면 평균 월액은 얼마야? 200만 원이죠. 2018년도에는 8.70%를 띄워. 8.5%면 합니다. 8.5%. 그리고 2019년도에는 8.75%. 2020년도는 9%를 띄워. 여러분 교재 한 장을 넘겨봐. 540페이지. 맨 밑에 각주 43 나온 거 봐. 거기 18년도에 8.5%, 19년도에 8.75%, 2020년도 9% 당시 인상 이런 말 나왔나? 나왔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보자. 그럼 200만 원이 9%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18만 원 아니야? 그걸 매달 띄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금액 자체, 그리고 이걸 36년 동안 뛴다. 몇 년 동안? 36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20살에 들어가면 몇 세까지야? 56세. 선생님 제 나이가 30인데요. 그러면 66세인데 나는 정년할 텐데요. 그러니까 정년하기 전까지 뛰는 거야. 30세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얘기한 식으로 20살에 들어가는 애에 비할 때는 연금액이 많을까 좀 적을까? 적어지겠죠, 여러분들. 그래도 공무원 연금 아주 높아. 아, 공무원 연금 괜찮아요, 여러분들. 공무원 연금 받는 거 보니까 저 한 30년 넘게 근무하신 분들, 35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이 340,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 그러면 부부 두 사람이 충분히 살아 안 살아? 살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정급에 적은 남편은 힘이 세 안 세? 빈 까불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재혼 대상자 가운데 여성들이 가장 소원하는 남자가 공무원으로 정년하시는 분들. 뭐가 있어? 연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먹는 걱정은 해야 안 해. 지금 우리 인간 삶이 먹는 걱정하는 시대야. 야, 오늘 뭐 먹지? 아, 돈 없는데 뭐 먹지? 늘 밥 먹을 때 걱정해야 안 해. 아, 아버지야, 엄마가 준 게 6,000원, 7,000원 밖에 안 되는데 오늘 뭐 먹지? 아버지가 준 거 따져보니까 오늘 3,000원짜리 먹어야 되는데 뭐 먹지? 3,000원짜리 뭐 먹어? 치킨 마요 2,800원 아니야, 여러분들? 2,500원인가? 근데 이거 지금 여기서 팔어? 오봉노시라고 없어졌잖아. 한솥 가자? 한솥 저기까지 가는 게? 여기 한솥 없잖아. 길 건너편에 있어요, 한솥? 치킨 마요를 가장 많이 먹더라, 학생들. 싸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도 여러분들이 참 효자, 효녀라 느끼는 게 그걸 생각해서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2,000, 그거보다도 한 3,000 얼마짜리, 4,000원짜리 도레인 도시락 먹는 게 좋아, 안 좋아? 그 치킨 마요가 맛있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굉장히 효녀, 효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돈 하나하나 아껴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요새 젊은 친구들치고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철드는 친구들 같아. 근데 그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나중에 그만큼 받아가는 게 거치 보장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쌍가로 5번에 보시면 퇴직연금의 조성이 나와. 기금제와 비기금제가 나왔는데 한 건 기금제야. 기금을 조성해서 수익적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 갖고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금제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그래요, 여러분들.
비기금제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국가 그냥 예산 갖고만 지급해 주는 걸 얘기하고, 기여자 비기여자 한 건 기여제야. 기여제는 국가도 부담하고 본인도 부담할 때 기여제고, 비기여제는 국가만이 부담하는 것을 비기여제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한 건 국가가 반, 정부가 반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4억 띄었다. 그럼 4억만큼 국가가 돼서 나중에 얼마? 8억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 여러분들 그래서 기여제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금급여 결정 방식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거기 오른쪽에 맨 위에 확정급여 밑줄, 확정급여.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소득 대체율 밑줄. 그래서 확정급여 두 번째 끝에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은 기본적으로 밑줄 임금 대체율이 소득 대체율이야. 이건 확정급여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일정한 비율 자체가 투입이 돼야 안 돼.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면 돈이 얼마다 그 금액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한국은 임금 대체율에 의한 확정급여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거 좀 우리나라 방식이니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 급여 개시 시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요새 논란이 많은데, 과거에는 여러분 재직기간이 20년만 여러분들 그 해놓으면 아무 때나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96년부터는 60세, 그리고 2010년부터는 65세로 차츰 급여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그랬다?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지금 65세. 그러니까 2010년 1월 2일 이후에 임용된 사람부터 65세에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65세 되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65세. 65세를 읽으세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60세 정렬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공백이 비어 안 비어? 그럼 이동 뭐 하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난 이게 좀 그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그냥 단계 조정되기 때문에 정렬하고 난 다음에 1년이나 2년 있다가 받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많은데, 근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정년이 연장되지 않고 65, 그냥 60세로 돼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65세면 5년 동안 뭐 하라는 얘기야? 난 그게 진짜 여러분들 진짜 보면은 쥐약 같아. 5년 동안 뭐야? 땅 파먹어? 도둑질을 해? 그리고 그 나이에 여러분들 어디 취업하기 쉬워요. 요새는 경비도 힘들어. 요새 여러분 경비 잘 보세요. 아파트 경비 보안 업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이 드신 분에서 점점 젊은 애들 섞여. 요새 아파트마다 20대에 있는 친구들이 보안 업무 해가지고 하는 데 굉장히 많아. 경비 업무. 그게 자꾸만 대체가 되잖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자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자꾸만 좁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어떤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건 그렇게 생각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자. 맨 위에 여러분들 공무원 연금 개혁안 해가지고 이제 15년도에 발표된 게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거기 여러분들 세 번째 줄 지급 개시 연령이라는 게 나와 안 나와? 지급 개시 연령 해가지고 만 몇 세 나와요? 만 몇 세? 65세. 그리고 그 밑에 유적 지급률 해가지고 얼마야? 자, 배우자가 남편이야, 공무원이야. 근데 여러분 사망해서 옛날엔 70%까지 줬어. 근데 지금 60%만 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얼마 받는 거야? 60만 원 받는 거, 60만 원. 60만 원. 근데 괜찮지? 여기 보자. 남편이 350만 원 받다가 죽었어. 그럼 60% 받으면 얼마 받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받아 안 받아? 200만 원 정도 받잖아. 그럼 200만 원이면 혼자 살아 못 살아? 살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 집 한 채는 있겠지. 그럼 집 모기지론하고 하면서 살면 충분히 살아 안 살아? 자식이 안 뜯어먹으면 살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연금 수령 조건이 나와. 거기 여러분들 개편이 몇 년? 예전에 20년 이상 여러분들 가입을 할 때 받았거든. 근데 이제는 10년만 가입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 생겨. 금액은 작겠죠, 여러분들. 그렇게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말씀 내려가서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자, 연봉제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자, 연봉제가 나오고 있는데, 연봉제 자체는 1년 단위로 나온 거 보자. 1년 단위로 개개인의 능력, 실적,
공헌도를 평가, 연간 임금을 결정하는 결정 방식을 연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한국의 연봉제 형태는 뭐 오른쪽 보자. 종류가 나오는데 고정급적 연봉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거기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나와. 정무직은 연봉이 고정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 대통령 1년 연봉 해가지고 뭐 1억 6천 얼마 이런 식으로 고정돼 있다고. 장관이 1억 2천 얼마 이렇게 돼 있다고. 국무총리가 1억 3천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고정돼 있는 걸 얘기하고. 성과 연봉제를 얘기하던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4급 이상에 대해서 성과 연봉제가 적용되는데 고위 공무원단 비어서 안 비어서 그들은 여러분들 직무성과 연봉제란 말을 쓰고 기타 여러분들 그냥 4급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냥 성과 연봉제란 말을 써. 알았습니까?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개념만 이해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연봉제에 관한 내용까지 좀 봤습니다. 자, 봤으니까 좀 쉬었다가 공부의 정책 중립 파트죠. 그 형태는 좀 쉬었다가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